전담자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약 8년에서 9년 정도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로 활동하면서 저에게 컨소시엄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인생의 길잡이이자 제 인생의 마중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또 누군가의 성장을 도우며 저 스스로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사업에 우수 전담자로 발표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며, 오늘 저의 우수 사례 발표는 사업 안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활동들과 개인의 역량 활용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안에서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체계도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이었습니다. 협약업체를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협약기업이 너무 영세하다는 것과 담당자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총무, 인사, 교육 이 모든 업무를 한 명이 도맡아서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교육에 대한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체계도 수립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는데요. 먼저 교육 직무 체계도 수립의 경우는 3개년의 교육 참여 실적과 상시 근로 인원 수에 따라서 협약기업 등급을 분류하고 A등급 내에 몇몇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 직무 역량 모델링 서머리를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정리하여 과정을 도출하고 교육 체계도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교육 체계도 안에는 컨소시엄 직무 과정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또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인 기본 역량에 대한 과정까지 반영하여 체계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복직을 하고 공개교육 과정을 모집하니 인원이 부족하여서 혹은 갑작스런 불참으로 인하여 폐강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 인터뷰를 진행할 시에 당사의 이슈 사항이나 아니면 교육 이슈 등에 관심을 기울여 질문을 하고 기업체 면담일지에 기록을 해뒀다가 인터뷰를 다녀온 다음 날 혹은 다음 업체 방문 시에 교육 제안서를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업체에서는 관심을 보였고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는 교육을 진행하였던 강사와 함께 피드백 사항을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송부함으로써 담당자 혹은 협약기업 대표님의 교육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먼저 A사의 경우에는 생산 현장의 문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제품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편으로 네페스와 맞춤형 교육 과정을 약 2개년에 걸쳐 300명가량 교육을 진행하였더니 정량적인 면에서는 회사 매출액이 약 2배가량 늘었고 회사도 약 70에서 80%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인 B사의 경우에는 직무 심화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과제의 도출 프로세스란 우리 현장의 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를 교육생 스스로가 과제를 통해서 개선, 해결해 나갈수록 설계한 프로세스인데요. 1단계 생산성 지표 관리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2단계 낭비 제거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 현장의 낭비는 무엇인지 관찰해보며 3단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는 그 낭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별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을 통하여 얻은 또 한 가지의 성과를 꼽자면 바로 비사 대표님의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분들께서는 교육은 직원들이 쉬러 가는 것이다 혹은 놀러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는데요. 비사의 대표님 역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해당 교육을 접해보시고는 교육에 대한 변화가 크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무 체계도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지원한 결과 네페스는 2018년도 산업인력공단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기업 담당자 만족도 조사 점수가 5점 만점에 4.73점으로 타 운영기관의 평균보다 상당 수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인 2017년도 만족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역시 약 0.31포인트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하여 지원한 결과 협약기업과는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교육 참여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약기업을 지원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몇몇 협약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보니 퇴사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담당자들의 고충이 반복되어 인터뷰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만 해주다 보니 과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 시에 퇴사 사유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분석해 보니 규모나 업무의 강도적인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가 대인관계 혹은 직장 내 소통으로 인한 사유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MBTI 전문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성향, 강점을 진단해보고 워크샵 활동들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소통의 방식을 다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약기업의 퇴사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었고 협약기업 직원들은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누군가와 소통할 때는 타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협약기업 담당자는 인사, 교육, 총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브사업단 직무교육을 토대로 전담자로서의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는 협약기업 담당자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의 강점 사례와 더불어 외부 세미나 혹은 교육 등을 통하여 여러 직무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현대 지식사회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하여 접목시킬지 노웨얼에 대한 역량 역시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전담자는 협약기업 담당자들을 위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을 가공, 분석, 접목하여서 그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주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다방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조금씩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약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다 보니 저 역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사례로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강점은 과연 무엇인가, 또 컨소시엄 안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우리 전담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등대가 되어줄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등대와 같은 전담자 여러분들,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